안녕하십니까. 망미구역조합원 이지민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녹화하게 된 것은 지금 준비 중인 망미구역 조합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이란 것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께서도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망미구역 저희 조합 정관의 2조에 해당한 부분이고요. 내용은 2번과 3번에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쨌든 정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상위법령인 위에 해당하는 도정법이라든지 조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고시 등 상위법령이 더 우선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정관 제정 후에도 법의 내용이 바뀌면 정관 개정 없이도 더 위에 따르는 더 상위법의 법령을 따르도록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4조입니다. 4조에는 사무소 주소가 있는데 사무소 주소가 이전 정관에는 예전 주소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주소로 변경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의원의 의결을 통해서 인근 지역으로 그리고 옮기기 7일 전에 조합원에게 어디로 옮겼는지 통지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했습니다. 집행부 의지대로 조합 사무실을 함부로 이전한 것을 좀 금지를 하고 너무 잦은 방문으로 인해서 접근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 내용을 추가해서 대의원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조에는 시행방법입니다. 시행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도정법에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내용을 넣은 거라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7조에 권리 의무에 관한 고지 방법입니다. 고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이전에는 우체국 택배를 포함했지만 우체국 택배는 분실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 또는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을 통해서 병행하여서 둘 다를 병행하여서 개별 고지할 수 있도록 변경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특히 부산광역시 정비사통 홈페이지 등에 빠르게 올려서 조합원들이 변경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합에서 알려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정관의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전 정관의 기준은 정관 변경 기준은 3분의 1 이상의 조건으로 있어서 조합원 3분의 1의 의견 발의를 모으기가 쉽지 않아 이 부분을 조합원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예전 조항들이 이전 법 조항에 맞춰져 있어서 새로 개정된 법 조항을 찾아서 다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에서는 지금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 경우는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조합원에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 1 이상 참석, 그리고 참석한 조합원 2분의 1 이상 동의 강일 때도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 개정의 절차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관 개정 절차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해서 구체적인 명시를 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도정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도정법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하고자 한 거는 소유하고 있는 공동 소유인 경우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 의결권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도정법에 있는 내용들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이전 정관에는 총회 참석 시 서면 투표, 우편 투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를 서면 투표는 우송 및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사전투표소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위원회 서면 게시자 친구를 막고 그리고 또 전자투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트렌드 요새 전자투표를 많이 하고 있고 코로나 시국에는 더더욱이 전자투표 같은 비대면 투표가 가능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조합원 자격의 상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냥 내용만 명시를 좀 더 도정법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를 한 거고요.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설계자 선정 및 계약,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국토부 교시인 정비사업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명시를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이 조합 설립 인가 전 내용, 추진위 단계 내용들은 전부 삭제를 하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사업 관리 전문으로 본다. 같은 말입니다. 시공자, 정비사업 관리 전문업자로 보기 때문에 앞에 위에는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15조에는 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조는 임원에 대한 내용들은 이전에는 조합장 1인과 2, 4, 5인, 7인, 5인에서 7인 감사 2인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2, 4, 7인에서 10인 이하로, 상근 이사는 3명에서 1명만 두기로, 그리고 전문 조합 관리 고용을 통해서 좀 더 전문성, 연속성, 업무의 연속성, 업무가 계속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했고요. 감사는 2인에서 2인 이상 3인 이하로 다시 조정을 좀 하였습니다. 조합 전문 관리는 1명을 고용하면 어떤 의미를 주자면 이제 용역소의 업무와 유척 비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상근 임원이 집착하는 것은 이런 유척 비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다음에 조합 사무가 이사가 계속 바뀔 때마다 단절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합 전문 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가하였고요. 그리고 임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다 도정법에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저희가 따로 추가한 게 아니라 도정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전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넣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 조합 정관에 등기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조합 임원의 임기를 등기된 날로부터로 규정을 한 바람에 이번에 문제처럼 이런 큰 문제들이 많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선임된 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선임된 날로 해서 업무 인수인계, 이번에 사태처럼 이런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생기는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선임된 날로 몫을 박았고요. 연임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의결을 거쳐 연임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대의원의 의결을 통해서 연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서 전조합을 상대로 임원 후보 입후보 절차를 거친 이후에 입후제가 없을 경우에만 연임에 대한 의결 안건을 총회 상정할 수 있도록 몫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임기 만료 임너는 구심자가 선임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서 등기가 완료될 때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막고, 후임자의 업무 변경 업무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고 임원 변경의 신청 시까지만 후임자에게 업무 이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임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조합장은 이제 마찬가지로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부담해야 되고, 이사는 이제 조합장과 같은 동등한 조합 임원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좌란 표현보다는 함께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직무대행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단순히 그냥 연장자라고 해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선임 당시 조합 임원들이 선임될 때 선임 당시에 고득표자를 순으로 해서 임원들 중에서 고득표자인 이사 중에서 고득표자가 직무를 대행하게, 그리고 만약 동표가 있다라면 연장자 순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상근 임원은 근무 일지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인터넷에 공개해서 실제로 조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조합원들이 쉽게 조금 더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임원 사무실은 조합 사무실 공개된 곳에서 방문환자에 접견할 때는 조합 사무실 공개된 곳에서 해서 이런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밀실 대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조합장 직무석은 마찬가지로 공개된 곳에 배치해서 조합장 직무실을 따로 만들지 않아서 좀 더 투명한 곳에서, 공개된 곳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에 넣었습니다. 조합 이번에 결격 사유 같은 것들은 대부분 도정법에서 바뀐 내용들을 추가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도정법에 그냥 그대로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추가한 부분은 공유재산의 2분의 1 미만, 즉 지분이 공동 지분인 경우에 2분의 1 미만, 50% 미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 임원으로 출마하는 것을 막고자 지분이 2분의 1 미만인 사람들은 출마할 자격을 제한시켰고요. 조합 임원의 총회 해임된 자 이 부분은 이전 우리 원래 있는 내용에서 정관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5항에 가는 부분들은 5항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조합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한 경우에 사건의 종류에서 직무 정지한다. 그러니까 조합을 상대로 임원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직무를 정지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표준 정관에는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표준 정관에는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 소송권을 이제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일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임원의 해임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지만 도정법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5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이 뭐 소유자 총회에서 해임을 할 수 있고 해임을 할 때는 당연히 종합장의 권한은 요구자가 그러니까 발의자 대표가 종합장의 권한을 대행해서 해임총회 소집 및 진행을 바로 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화시켰고요. 해임 발의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전 정관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판례상에서도 불필요하고 본인 확인만 되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첨부해서 자필 서명 날인 한 것만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발의서에 제출을 한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임된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임원을 복을 설립해야 되는데 이게 지체 없이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복을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바로 2개월 이내에 하자 이렇게 명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원 밑에 임원 사임은 이제 해임총회 발의가 되면 사임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임서를 언제 제출했느냐, 언제까지 했느냐에 따른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원 밑에 사임은 사임서를 제출하면 효력을 바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